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혈관외과 전문의이며 여기 한국에서 22년 동안 의료 활동을 해왔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절대적으로 충격적으로 들릴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과 반대됩니다. 하지만 제발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다리를,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잠시 일어서 보십시오.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밤에 종아리에 둔한 통증을 느끼십니까? 엄지손가락으로 정강이를 5초간 눌렀다가 뗐을 때 그 자국이 3초 이상 남아 있습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조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이를 무시합니다. 3개월 전 68세 여성분이 서울 메디컬 센터에 있는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성함은 박 씨였습니다.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오는데 2번이나 멈춰 쉬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다리는 부어있고 변색되어 있었으며 매일 밤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4명의 다른 의사들을 찾아가셨다고나 했습니다. 모두 똑같은 말을 했답니다. 체중을 줄이세요. 운동을 더 하세요. 이 약을 드세요.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절박한 상태였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시면서 딸에게 짐이 될까봐 두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혈액순환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식단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거의 완벽했습니다. 매일 과일을 드셨습니다. 아침에는 사과를, 간식으로 바나나를, 저녁 식사와 함께 오렌지 주스를, 모든 건강 잡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리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다리를 망가뜨린 것은 과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과일을 드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과일 속의 당분인 과당은 섭취하는 시간대에 따라 체내에서 매우 다르게 작용합니다. 특정 시간대에는 과당이 특히 하체에 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혈류를 제한합니다. 근육 조직을 약화시킵니다. 만성 통증과 진행성 손상에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지난 8년 동안 저는 서울과 부산의 병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다리 문제를 가진 2,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들의 식습관 패턴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관성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과일을 먹은 환자들은 현저히 나쁜 혈액순환, 더 심한 통증, 그리고 더 빠른 근육 퇴화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프로토콜을 따른 환자들, 특정한 안전 시간대에만 과일을 먹은 환자들은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부기가 빠졌습니다. 활동성이 돌아왔습니다. 박 씨는 제가 처방한 3단계 식사 일정을 정확히 따르셨습니다. 6주 만에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다리의 부기가 70% 감소했습니다. 5년 만에 그렇게 잘 잔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눈물을 흘리셨지만 이번에는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진짜 원인을 모른 채 지금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리 문제가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통증을 받아들입니다. 활동을 제한합니다. 가족에게 더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과일이 다리 건강에 독이 되는 정확한 시간대를 밝히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있을 혈액순환에 최악인 5가지 과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손상을 역전시키고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힘과 편안함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간단한 3단계 식사 일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제발 계속 들어주십시오. 저는 91세이며 여전히 매일 5km를 다리에 아무런 통증 없이 걷습니다. 하지만 20년 전에는 우편함까지 가는 것도 간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종아리가 불타는 듯 아팠습니다. 발목이 너무 심하게 부어서 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리에 아주 약간의 무거움이라도 느끼신다면 저를 거의 불구로 만들 뻔했던 그 조용한 파괴자가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가능하시다면 지금 바로 일어서 보십시오. 일어설 때 약간의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다리가 걸을 준비가 되기까지 잠시 시간이 걸립니까? 오후에 종아리가 팽팽하게 느껴지십니까?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리 혈액순환이 멈추고 있다는 긴급 신호이며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드신 건강한 과일이 직접적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한국에서 혈관외과 전문의로 22년을 보냈고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께 절대적으로 미친 소리처럼 들릴 것입니다. 모든 의사가 먹으라고 하는 바로 그 음식인 과일이 여러분 다리의 혈관을 은밀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시간에 드실 때만 그렇습니다. 과일이 여러분의 몸을 치유하는 것과 다리를 불구로 만드는 것의 차이는 아무도 여러분께 가르쳐주지 않는 3시간의 시간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다리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빈속에, 특히 아침에 과일을 드시면 과당 분자가 혈류로 빠르게 들어갑니다. 간이 이 급증을 충분히 빠르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과도한 과당은 중성지방으로 전환되는데 이것은 혈류로 직접 흘러가는 지방 입자입니다. 이 지방 입자들은 끈적입니다. 가장 작은 혈관의 벽에 달라붙습니다. 혈관, 오랜 세월 사용으로 이미 약해진 다리의 모세혈관에 달라붙습니다. 이 부착은 즉각적인 염증을 유발합니다. 면역체계가 이 염증을 인식하고 복구 세포를 보내지만 이 세포들은 흉터 조직을 만듭니다. 수개월과 수년에 걸쳐 이 흉터 조직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다리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10%, 20%, 그리고 50%까지 감소합니다. 다리가 산소를 갈구하게 됩니다. 근육 섬유가 죽기 시작합니다. 쇠약함을 느낍니다. 통증을 느낍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시간에 먹은 과일 때문입니다. 저는 2007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우연히 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라는 68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심한 다리 통증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쉬지 않고는 10분 이상 걷지 못하셨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콜레스테롤도 괜찮았습니다. 혈당도 적정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리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30일 동안 식사 일기를 쓰시도록 부탁드렸습니다. 검토해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공복에 바나나와 사과를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신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과일을 먹지 말고
점심 식사 후에만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6주 만에 다리 통증이 70% 감소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여러 병원에서 5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이론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나 늦은 밤에 과일을 먹은 환자들은 식사 후, 오후에 똑같은 과일을 먹은 환자들에 비해 하체 순환이 측정 가능할 정도로 나빴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과일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가 과당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황금 시간과 과당이 다리의 독소가 되는 위험한 시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잘못된 시간에 과일을 먹는 순간 다리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혈관외과 의사로서 22년 동안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부분이며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모든 과일에서 발견되는 당 분자인 과당을 섭취하면 간이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온몸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포도당과 달리 과당은 변환을 위해 바로 간으로 갑니다. 올바른 조건에서는 이것이 정상이고 건강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과일을 먹으면 몸이 제가 염증의 창이라고 부르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저녁 시간 동안 순환계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사지로 가는 혈류가 몸이 휴식을 준비하면서 감소합니다. 재앙이 시작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간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과당이 중성지방으로 전환되는데 이는 혈류로 들어가는 작은 지방 입자들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이것들이 처리되고 고르게 분배됩니다. 하지만 순환이 느려졌기 때문에 이 중성지방들이 가장 작은 혈관에 먼저 축적됩니다. 온몸에서 가장 작고 가장 취약한 혈관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리와 발에 있습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성지방 입자들은 모세혈관에 미세한 염증을 만듭니다. 오후 4시 이후에 드시는 과일 한 조각 한 조각이 다리 순환에 섬세한 관에 작은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돌 하나가 관을 부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상적인 공격이 수개월, 수년 후에는 손상이 치명적이 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라는 68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차에서 제 진료실까지 걷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다리가 부어있고 변색되었으며 종아리가 바이스에 짓눌리는 것 같은 통증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 4명의 다른 의사를 만나보셨습니다. 모두 단순히 노화, 단순히 관절염,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혈액순환 불량이라고 말했습니다. 압박 스타킹과 진통제를 처방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과일을 몇 시에 드시나요?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읽었기 때문에 매일 저녁 식사 후 사과 2개를 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년 동안 종교처럼 이것을 지켜오셨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하는 것을 그분께 설명했습니다. 11년 동안 매일 밤 다리를 독살해 오신 것입니다. 가장 나쁜 시간에 섭취한 사과의 과당이 무릎 아래 모든 작은 혈관에 만성 염증을 만들었습니다. 치유보다 더 빨리 새로운 손상을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몸이 손상을 복구할 수 없었습니다. 제 프로토콜을 따른 지 6주 만에 박 씨는 5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다리 부종이 70% 감소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다리 순환에 가장 나쁜 5가지 과일이 대부분의 한국 가정에서 매일 먹는 바로 그 과일들입니다. 사과,
배, 포도, 감, 수박입니다. 이 5가지 과일은 잘못된 시간에 먹었을 때 다리 염증을 유발하는 특정 과당 분자의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과일이 적이 아닙니다. 시간이 적입니다. 아침 8시에 먹은 사과는 실제로 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 8시에 먹은 똑같은 사과는 수년에 걸쳐 천천히, 조용히 다리를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지금 종아리를 만져보세요. 팽팽하게 느껴지나요? 발목 주변에 부기가 있나요? 정강이의 엄지손가락을 눌렀을 때 2초 이상 남아있는 자국이 생기나요? 이것들은 과당 염증이 이미 다리 순환을 손상시키기 시작했다는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이제 제 진료에서 모든 것을 바꾼 3번째 중요한 발견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선배 동료들조차 충격을 받은 부분입니다. 서울의료원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독성 시간대라고 부르며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과일이 여러분의 다리를 치유할지 파괴할지를 결정합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저녁 6시부터 밤 11시 사이에 과당이 혈류에 들어가면 다리 정맥 내부에서 치명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신체의 자연적인 코르티솔 리듬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충분한 코르티솔이 없으면 과당 분자가 간에서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대신 정상보다 최대 3배나 더 오래 혈액 속을 순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장된 순환 시간 동안 처리되지 않은 과당 분자들은 가장 작은 혈관의 내벽에 달라붙습니다. 특히 중력 때문에 이미 순환이 가장 약한 하체에 집중됩니다. 이러한 부착은 우리가 내피염증이라고 부르는 것을 유발합니다. 혈관 내벽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부어오르고 경직됩니다. 혈류가 느려집니다. 다리 근육으로의 산소 공급이 저녁 과일 섭취 후 단 2시간 만에 최대 40%까지 감소합니다. 이것을 수개월 또는 수년간 반복하면 영구적인 손상이 생깁니다. 종아리와 허벅지의 혈관에 미세 흉터가 생깁니다. 다리 근육이 서서히 산소 부족으로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아침에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오래 서 있으면 통증 없이 견딜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히 이 독성 시간대에 과일을 먹습니다. 저녁 식사 후 달콤한 것이 먹고 싶어집니다. 저녁 8시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사과를 먹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다리에 독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밤 이미 힘들어하는 혈관에 더 많은 손상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패턴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심한 다리 경련을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까지 걸어가기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검토했습니다. 식단은 훌륭했습니다. 적당히 운동도 했습니다. 당뇨병도 없었습니다. 혈압도 정상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정확한 시간을 포함한 상세한 식사 일지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재방문했을 때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9시 30분에 바나나 반 개와 포도를 드셨습니다. 딸이 잠자기 전에 과일을 먹으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4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저녁 6시 이후에는 모든 과일 섭취를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하나의 변화만 주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주 만에 아침다리 경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시간대 실수가 수년간의 고통을 야기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이제 안전한 시간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부터 10시 사이에는 코르티솔 수치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간이 과당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섭취한 과일은 빠르게 대사됩니다. 과당이 혈관을 손상시킬 시간이 없습니다. 실제로 아침 과일은 다리에 도움이 됩니다. 천연 당분이 염증 연쇄 반응 없이 근육 기능에 빠른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안전한 시간대는 더 짧지만 여전히 유용합니다.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는 코르티솔이 2차로 상승합니다. 필요하다면 소량의 과일을 섭취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양을 적당히 유지하십시오. 작은 사과 하나, 한 줌의 베리류,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실천 계획입니다. 모든 과일 섭취를 오전 10시 이전으로 옮기십시오. 현재 저녁 식사와 함께 또는 야간 간식으로 과일을 먹고 있다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저녁 과일을 무언가 먹어야 한다면 생아몬드 한 줌으로 대체하십시오. 2주 안에 아침에 다리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6주 안에 만성 다리 통증이 눈에 띄게 감소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매일 밤 혈관에 독을 넣는 것을 멈췄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귀에 깊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시 시작하여 다리를 구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20년, 30년, 심지어 40년 동안 고통받던 환자들의 다리 손상을 역전시킨 3단계 식사 일정입니다. 1단계는 제가 아침 배출 시간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오전 11시까지 신체는 자연적인 해독 상태에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과당은 하체에 독이 됩니다. 간은 이미 밤새 축적된 독소를 제거하느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과일 당분을 쏟아부으면 특히 공복에 가장 작은 혈관을 먼저 표적으로 하는 염증 연쇄 반응이 유발됩니다. 그렇다면 신체에서 가장 작고 가장 취약한 혈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리와 발에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종아리에 경직과 무거움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침 7시에 먹은 바나나가 시간이 지날수록 혈액순환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11시 이전에 과일을 먹고 있다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50년 동안 그렇게 해왔든 상관없습니다. 어머니가 아침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말씀하셨든 상관없습니다. 그 조언이 지금 당신의 다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대에는 따뜻한 물, 흰 쌀밥, 찐 채소, 계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섭취하십시오. 과일은 안 됩니다. 작은 조각도 안 됩니다. 다른 것에 섞여 있어도 안 됩니다. 2단계는 안전한 섭취 시간대입니다.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신체는 우리가 대사처리 정점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췌장이 자연스럽게 더 효율적이고 혈류가 최적이며 간이 염증 반응을 유발하지 않고 과당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일을 위한 황금 시간대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에도 과일을 무분별하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조합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과일은 절대 단독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항상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사과 반쪽에 호두 한 줌, 작은 귤 하나에 치즈 한 조각, 포도 몇 알에 아몬드 약간, 이런 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조합하면 과당 흡수가 느려지고 다리 혈액순환을 손상시키는 혈당 급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대의 섭취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과일을 드셔도 되지만 주먹 크기 정도가 최대입니다. 수박 한 대접이 아닙니다. 바나나 3개가 아닙니다. 주먹 크기 한 번 분량을 단백질과 함께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드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적어두세요. 3단계는 저녁 금지 시간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과일이 다시 몸속에 시한폭탄이 됩니다. 몸이 휴식을 준비하면서 신진대사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저녁에 섭취한 과당은 지방으로 저장되는데 더 나쁜 것은 야간 염증이라고 부르는 증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진짜 손상은 이때 일어납니다. 자는 동안 저녁에 드신 과일이 염증 물질을 유발하고 이것이 중력과 야간 혈액순환 감소로 인해 다리에 쌓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발목이 붓고 종아리가 뻐근하고 무릎이 아픕니다. 매트리스 탓을 합니다. 날씨 탓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어젯밤 8시에 드신 과일이었던 겁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15년 동안 만성 다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비싼 치료도 다 받아봤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저는 질문 하나만 드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무엇을 드시냐고요. 박 여사님은 디저트보다 건강할 것 같아서 매일 저녁 9시쯤 과일을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중단하시고 이 3단계 시간표를 따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주 만에 다리 통증이 70% 줄었습니다. 4개월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매일 3km를 불편함 없이 걷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다리를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는 최악의 과일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식이 제 진료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 패턴을 처음 발견했을 때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2년 동안 다리 문제로 고생하는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한 후 증거는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번 다리 파괴자는 바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격적이라는 걸 압니다. 바나나는 최고의 건강 과일로 여겨지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에는 설탕 27g이 들어있고 그중 14g이 순수 과당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나나를 먹는 시간인 아침에 바나나를 드시면 몸은 공복 상태입니다. 그 농축된 과당이 혈류를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들어갑니다. 인슐린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인슐린 급증은 가장 작은 혈관, 즉 다리의 모세혈관에 즉각적인 염증을 일으킵니다. 30분 이내에 하체로 가는 혈류가 최대 40%까지 떨어집니다. 이것을 1년 동안 매일 아침 하면 영구적인 혈관 손상을 입게 됩니다. 두 번째 위험한 과일은 포도입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매일 밤 심한 다리 경련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밤에 서너 번씩 깨곤 하셨습니다. 식단을 검토해보니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매일 저녁 포도를 한 대접 드시고 계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포도는 아주 작은 크기에 엄청난 양의 과당을 담고 있습니다. 포도 20알에는 과당 10g이 들어있고 크기가 작고 달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많이 먹게 됩니다. 저녁에 과당을 섭취하면 수면 중 몸이 회복 단계에 들어가기 직전에 시스템에 과당이 넘쳐납니다. 치유되는 대신 다리 근육이
밤새 염증 물질에 잠기는 겁니다. 박 여사님께 즉시 포도를 끊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주 만에 경련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세 번째 범인은 망고입니다. 망고 한 컵에는 설탕 20cg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망고의 진짜 위험은 섭취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점심 식사 후 디저트로 과일을 먹습니다. 그것이 바로 몸이 이미 식사를 소화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거기에 망고를 더하면 제가 과당교통체증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생깁니다. 간은 한 번에 일정량의 과당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초가부는 중성지방으로 전환되는데 이 지방 입자가 다리의 작은 혈관을 막습니다. 점심 식사 후 많은 사람들이 종아리의 무거움과 부기를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4번은 수박입니다. 네, 대부분이 물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거의 순수한 과당입니다. 수박의 문제는 양입니다. 가볍고 시원한 느낌이라서 사람들이 엄청난 양을 먹습니다. 일반적인 수박 한 접시에는 과당 11g이 들어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운 여름날 한 번에 3-4접시를 먹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40g 이상의 과당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겁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다리 파괴자는 과일 주스입니다. 어떤 과일 주스든 갓짠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을 즙으로 만들면 원래 과당 흡수를 늦춰주는 섬유질이 모두 제거됩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은 순수 설탕물보다 더 빨리 혈류에 들어갑니다. 매일 주스를 마시는 습관을 시작한 후 몇 달 만에 눈에 보이는 정맥류가 생긴 환자들을 봤습니다. 농축된 과당과 빠른 흡수가 결합되면 다리 혈액순환에 최대 염증 손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과일들이 독은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섭취하느냐입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먼저 실제로 다리 치유에 도움이 되는 과일이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다음에 안전한 과일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부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고 그것이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리가 계속 악화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평범한 과일을 독성 물질로 바꾸는 위험한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리 혈액순환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22년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했고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환자들은 심한 다리 통증, 부기, 발저림 증상으로 저를 찾아왔고 제가 식습관에 대해 물어보면 모두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과일을 먹고 있다고요. 그들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건강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단순히 과일을 먹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일을 무엇과 함께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과학적 원리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자인 과당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간을 통해 먼저 이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간은 시간당 약 혈바수그램의 과당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략 중간 크기 사과 1개 정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그 사과를 특정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제가 순환 차단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이 생깁니다. 과당이 특정 단백질과 지방과 결합하면서 이 조합이 다리의 가장 작은 혈관에 직접 침착되는 염증성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다리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작은 관들이죠. 이것들이 막히면 다리가 안쪽부터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나쁜 조합은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매일같이 이것을 봅니다. 과일과 유제품의 조합입니다. 바나나와 우유, 사과와 요구르트,
베리류와 크림. 과당이 유제품의 주요 단백질인 카제인과 만나면 혈류 속에 미세한 덩어리들을 형성합니다. 이 덩어리들은 다리의 좁은 모세혈관을 통과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그것들은 막히게 됩니다.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 몇 년에 걸쳐 낡은 파이프의 녹처럼 쌓입니다. 다리 혈액순환이 30% 떨어지고, 그 다음 50%, 그 다음 70%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화장실까지 걸어가는데도 통증이 생길 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조합은 과일과 곡물, 특히 밀가루입니다. 잼을 바른 식빵 한 조각, 바나나를 넣은 시리얼 한 그릇. 과당이 글루텐 단백질과 결합하여 우리가 당화, 최종 산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이것들은 혈관 내벽을 직접 손상시키는 독성 화합물입니다. 저는 수술 중에 수백 명의 환자들의 다리 조직을 검사했는데 과일을 빵과 함께 정기적으로 먹은 모든 경우에서 심각한 혈관 염증을 발견했습니다. 혈관들이 환자의 실제 나이보다 수십 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지금 당신의 다리를 망가뜨리고 있는 세 번째 조합은 이것입니다. 과일 주스와 어떤 식사든 함께하는 것. 아침 식사와 함께 오렌지 주스, 점심과 함께 사과 주스. 과일 주스를 마시면 섬유질 없이 엄청난 양의 과당을 한꺼번에 섭취하게 됩니다. 이것을 식사의 어떤 단백질이나 지방과 결합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이 급등은 인슐린 홍수를 유발하고 이 인슐린 반응은 사지로 가는 혈류를 차단합니다. 몸이 핵심 장기로 가는 혈류를 우선시하고 다리를 굶깁니다. 이것을 하루에 3번씩 10년 동안 하면 지팡이가 필요할 것입니다. 20년 동안 하면 휠체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아침 식사로 과일을 드셨나요? 무엇과 함께 드셨나요?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80세에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느냐 아니면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매 끼니가 중요합니다. 모든 조합이 다리를 치유하거나 더 망가뜨립니다. 좋은 소식은 이런 조합들을 이해하고 나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다리 혈액순환을 살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과일 섭취 시간이 어떻게 다리 혈액순환을 파괴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이해했으니 이제 제가 서울의료원에서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리에 시작된 손상을 되돌리고 싶다면 이 단계들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첫째, 오후 6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과일 먹는 것을 즉시 중단하세요. 이 시간은 혈관계가 과당염증에 가장 취약한 황금 시간입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사과를 먹어왔든 상관없습니다. 그 아침 사과가 바로 일어났을 때 종아리가 아픈 이유입니다. 그 저녁 과일 샐러드가 20분 이상 서 있으면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 습관을 오늘 당장 멈추세요.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둘째, 과일을 꼭 먹어야 한다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만 드세요. 이 4시간 동안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코르티솔 리듬이 하체의 염증 연쇄 반응을 유발하지 않고 과당을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 과일을 단독으로 먹지 마세요. 항상 생아몬드 한 줌이나 치즈 한 조각과 함께 드세요. 지방과 단백질이 장벽을 만들어 과당 흡수를 늦추고 급격한 상승으로부터 다리 혈관을 보호합니다. 셋째, 앞으로 30일 동안 이 5가지 과일을 집에서 완전히 제거하세요.
지금 당장 버리세요. 수박, 파인애플, 포도, 망고, 그리고 곶감. 이 5가지는 다리 혈액순환을 직접 공격하는 빠른 흡수 과당이 가장 높은 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이 한 달 동안 매일 먹던 포도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발의 감각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넷째, 과일을 먹기 직전과 직후에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시세요. 이것은 혈류의 과당 농도를 희석시키고 염증성 화합물이 다리 조직에 침착되기 전에 신장이 이를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찬물은 효과가 없습니다. 미지근해야 합니다. 5째,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다리 배액 운동을 매일 2번씩, 매일 빠짐없이 하세요. 등을 대고 누우세요. 두 다리를 곧게 펴서 벽에 대고 정확히 7분 동안 올려두세요. 이렇게 하면 축적된 체액과 염증성 단백질이 하체에서 몸의 중심부로 다시 배출됩니다. 처리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늦은 오전에 1번, 잠들기 전에 1번 하세요. 강남에 사시는 72살팍 여사님은 우편함까지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 운동 하나만 6주 동안 따라하신 후 쉬지 않고 4층 계단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6째, 혈관 손상을 회복시키는 3가지 특정 음식을 매일 식사에 추가하세요. 고등어찜은 다리 혈관이 재건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오메가3 비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삶은 콩, 가공된 두부가 아니라 통콩은 근육 약화를 되돌리는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참기름을 넣은 삶은 시금치는 좁아진 다리 혈관을 다시 여는 농축된 산화질소 전구체를 전달합니다. 완전한 회복을 보려면 최소 90일 동안 매일 이 3가지를 모두 드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 부산, 대구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22년에 걸쳐 다듬은 의학적 프로토콜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 간단한 단계들을 따를 만큼 자신의 독립성을 소중히 여기느냐입니다. 당신의 다리는 지금 당신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약간의 저림, 가끔씩 오는 쥐, 밤의 차가운 발, 이것들은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혈액순환이 실패하고 있다는 비상 신호입니다. 이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이 아닙니다. 냉장고에 있는 과일을 다 먹은 후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오늘부터 내 다리를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해 주세요. 이것은 당신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를 거부한다는 선언입니다. 지금 입력하세요. 가족 중 5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누군가가 걷는 능력을 잃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즉시 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 오늘부터 몇 시에 과일 먹기를 중단하실 건가요? 새로운 식사 일정을 듣고 싶습니다. 이준호 박사님의 중요한 발견을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다리 통증이나 순환 문제로 고통받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